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과장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이자 난제인 3D 패키징의 딜레마를 파헤쳐보겠습니다. 고성능을 위해 칩을 쌓아 올리는 기술은 경이롭지만 그 이면에는 단 하나의 칩만 고장나도 전체 패키지를 폐기해야 하는 냉혹한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칩들이 결합할 때 발생하는 이 위태로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초고성능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수율과 비용의 상관관계를 지금 시작합니다. 과거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부딪히며 2D 스케일링은 물리적 장벽을 마주했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인류는 CPU, GPU, HBM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이기종 칩을 하나로 묶는 혁신을 선택했죠. 실리콘 관통 전극인 TSV와 인터포저를 통해 데이터 이동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칩이 합쳐질수록 성능은 올라가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체 시스템이 실패할 확률도 함께 쌓이게 되는 잠재적 위험을 안게 되었습니다. 실제 공정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욱 냉정합니다. 3D 패키징 공정 중 언더필이나 몰딩이 완료된 시점에서 내부 칩 하나가 불량인 것이 판명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전체 패키지는 스크랩 처분됩니다. 이는 제조사에게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의미하며 엔지니어들이 수율 관리에 사활을 거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합 수율이라는 통계적 함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최종 패키지의 수율은 각 개별 다이 수율의 단순 평균이 아니라 모든 수율을 곱한 결과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율이 90%인 칩 4개를 적층하면 최종 수율은 고작 65%로 급락하며 35%의 패키지가 폐기됩니다. 적층 단수가 늘어날수록 이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불량을 발견하는 시점에 따라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웨이퍼 단계에서 칩 하나를 폐기할 때는 단돈 1달러의 손실에 그치지만 패키징 단계로 넘어가면 10달러, 시스템 보드 단계까지 흘러가면 보드 전체를 교체해야 하기에 1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불량 칩 하나가 멀쩡한 고가의 GPU와 값비싼 패키징 비용까지 모두 삼켜버리는 것이죠. 이 파멸적인 손실을 막기 위한 첫 번째 방어선은 KGD 전략입니다. 패키징 공정에 투입되기 전 웨이퍼 상태에서 철저한 검증을 마쳐 확실히 양품임이 입증된 칩만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웨이퍼 프로빙부터 전기적 특성, 기능 동작, 그리고 가혹한 환경을 견디는 번인 테스트를 통과한 칩만 적층하여 비용 손실을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하지만 복병은 늘 존재합니다. 바로 칩 사이를 잇는 다리인 인터포저입니다. 인터포저는 복잡한 로직이 없는 수동 소자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테스트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만약 미세 배선이나 TSV 하나가 단선되어 있다면 그 위에 수백만 원짜리 칩을 올리는 순간 전체 패키지는 비싼 벽돌이 되고 맙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COWOS 같은 최신 공정에서는 인터포저 전용 미세 테스트, 즉 PGD 테스트를 적용하며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하드웨어적인 결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칩과 기판, 몰딩제는 각각 열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패키지가 뒤틀리는 힘 현상, 즉 와피지가 발생하죠. 이 뒤틀림 때문에 납땜이 제대로 닿지 않고 떠버리는 NWO, 즉 논의 높은 현상은 패키징이 완료된 후에야 발견되고 나는 치명적인 불량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테스트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검사 비용과 폐기 비용 사이의 경제적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결합 전인 프리본드 단계에서 철저히 검사하면 수율 방어에는 유리하지만 검사비가 상승하고 결합 후인 포스트 본드 단계는 비용은 싸지만 폐기 리스크가 큽니다. 결국 칩의 몸값이 비싼 AI 반도체일수록 사전 검사에 더욱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가끔 불량 칩만 떼어내고 다시 붙이면 안 되느냐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칩 사이를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해 주입한 언더필이 일단 굳고 나면 칩을 손상 없이 분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억지로 제거하려다가는 하부 칩의 미세 배선이나 기판이 함께 뜯겨나가기 때문이죠. 물리적으로 고칠 수 없다면 물리적으로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던던시 기술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미리 여유분의 예비 세포를 만들어두는 것이죠. 만약 특정 라인에서 불량셀이 발견되면 내부 회로의 퓨즈를 조작하여 불량 경로를 차단하고 예비 경로로 우회시킵니다. 주로 HBM 메모리 수율을 방어하는 마법 같은 해법입니다. 패키지가 작동하지 않을 때 과연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내는 것은 비용 정산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GPU의 문제인지, 메모리 결함인지, 혹은 단순한 조립 실수인지를 가려내야 하죠. 이를 위해 수많은 칩 사이에 자가 진단 회로를 심어 놓습니다.
신호가 어디서 끊겼는지 스스로 진단하는 일종의 디지털 체크포인트인 셈입니다. 자, 3D 패키징이 완성되기까지의 생존 전략을 정리해 볼까요? 1단계는 웨이퍼 단계에서의 철저한 선별, 2단계는 인터포저 중간 검사, 3단계는 정밀한 접합을 통한 힘 제어입니다. 이후 4단계에서 리던던시를 이용한 전자적 복구를 거쳐 비로소 5단계 최종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하나의 완벽한 칩이 탄생합니다. 결국 불량 칩 하나가 전체를 망치는가에 대한 대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이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검증된 KGD만을 사용하고 공정 단계마다 끊임없이 검사하며 설계적 여유분으로 수율을 처절하게 방어합니다. 오늘날 3D 패키징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순히 칩을 쌓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불량을 완벽히 걸러내는 지능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는 납땜을 아예 없애고 구리와 구리를 직접 붙이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주류가 될 전망입니다. 성능은 비약적으로 도약하겠지만 재작업은 물리적으로 더욱 불가능해지겠죠. 따라서 초기의 수율 관리와 테스트 기술의 중요성은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과장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